I sit by myself, talking to the moon.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작가인 공지영 선생님입니다. 대표작으로는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라, 도가니,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등등이 있죠. 나무위키를 보면요, 운동권과 그리고 페미니즘, 이 두 가지가 공지영 선생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나오고, 또 가톨릭에 입문하시면서 가톨릭적 그런 종교 그리고 구원, 사랑도 이 작가님의 소재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으셨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5개라고 합니다. 기사가 올라오면 악플이 줄줄 달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책의 앞부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죽어도 될 이유를 30가지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망쳐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감당할 것은 태산과 같았다. 열심히 애쓰며 애지중지 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 도화지에 검은 먹물을 확 끼얹어 버린 것 같았다. 그 상대방은 말했다. 어머나 미안해. 고의가 아니었어. 사람들도 말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게 왜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그래. 내게 먹물을 끼얹은 그는 세상이었고 세월이었고 운명이었고 어쩌면 나 자신이었다. 죽을 용기도 없었다. 몇 번 잘 드는 칼을 손목에 대보았는데 엷은 상처만 나도 너무 아팠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이토록 작은 상처는 또 다른 차원의 아픔이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다. 담배를 하루에 3갑 이상 피워댔고 술 없이는 잠들지 못했다. 쓸데없이 들은 것은 많아서 혹여라도 내가 스스로 내 생을 마감할 경우 부모님의 슬픔과 아이들이 평생 지고 가야 할 죄책감 혹은 분노가 떠올라 그럴 수는 없었다. 나는 남에게 피해 입히는 것이 몹시도 싫은 사람이어서 그건 싫었던 것이다. 그러나 살아갈 자신이 없었고 여기서 그만 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옳게 보였다.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하다못해 생명보험이라도 받아서 아이들이 남은 생을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내가 스스로 죽는 것은 어리석어 보였다. 그때부터 세상 모든 것은 내게 나를 살해할 수 있는 도구로 보였다. 그 생각은 운전할 때 내 차의 엔진이 고장나 이 차가 저 강물로 돌진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부터 시작했다. 커브길에서 마주오는 저 트럭이 나를 덮쳤으면 좋겠다. 이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었다. 미친 척하고 엑셀레이터를 밟아 내가 운전하는 차를 저 절벽 아래로 날려버릴까. 머릿속을 점령해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식은땀이 솟아났던 날들이 있었다. 참 애쓰며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이 고작 손가락질과 물질적, 정신적 파산뿐인 걸까. 툭하며 울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존경스럽거나 터무니없이 미웠다. 외출할 때 1.8리터짜리 생수 2병을 언제나 지니고 다녔다. 침이 나오지 않아 늘 물을 마시고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몸은 퉁퉁 부어 올라 체중이 난데없이 10kg나 불어났다. 옷이 맞지 않는 것은 그렇다 쳐도 신발까지 들어맞지 않아 커다란 슬리퍼를 신고 다녔다.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다. 수치상으로 아직 아무 이상이 없었다. 한의원에 가니 심장에 화기가 가득해 이미 신장이 많이 다친 것 같다고 했다. 어느 병원에서도 딱히 나를 치료해내지 못했다.
그렇게 의사들을 찾아 병원들을 돌다가 스위스 대체요법으로 진료하시는 분을 소개받았다. 그분이 내 팔에서 직접 피를 뽑으셨다. 무심히 그분이 뽑는 피를 보고 있었는데 내 왼쪽 정맥에서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때 피를 뽑다 말고 그분이 움찔하셨다. 의사가 놀라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피의 색을 보고 나도 놀랐다. 검은 피. 가끔 체했을 때 엄지손가락을 따면 나오던 그렇게 검은 피. 검은 피는 경고였다. 설사 현재 신장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다고 해도 곧 신장이 망가질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가 묻자 의사가 대답했다.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나는 웃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나요? 그런 약이 있나요, 선생님? 내가 비꼬며 말하자 의사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본인 생각에 고통은 내부의 것인가요? 외부의 것인가요? 나는 비명을 지르듯이 대답했다. 저는 잘못이 없어요. 모든 것이 외부로부터 왔어요. 당연하지. 난 착하고 올바른데 세상이 악하고 내게 못되게 굴었던 것이었으니까. 그때까지 나는 그랬다. 그러자 의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러면 돌파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내가 다시 물었다. 돌파를 하라고요? 의사가 대답했다. 네, 돌파. 밀고 넘어가 버리세요. 돌파하세요. 돌파하세요. 몇 달 동안 그 단어가 내 귀를 떠나지 않았다. 이상하게 그 단어가 위안이 되었다. 어떻게 돌파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고 나도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였지만 말이다. 칠흑 같은 밤에 희미하게 보이는 먼 등불 같았다. 지금도 나는 그분께 감사드린다. 신경안정제 하나를 처방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참 의사였던 것 같다. 그 무렵 어떤 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한번 이렇게 해볼래요? 밤새 울어서 비둘기처럼 부은 눈으로 내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대답했다. 그래서 라고 하지 말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는 잠에서 깨어난다. 창밖으로 푸른 새벽이 당도하고 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커튼을 열면 푸른 새벽 속으로 섬진강이 흐르고 밤새 쌍계사 계곡을 내려온 구름이 긴 띠 모양으로 섬진강 위를 통과한다. 동쪽으로 향해 있는 백운산 이마가 분홍으로 물들면 긴 띠 모양의 아침 안개는 더욱 짙어진다. 하늘은 푸르고 백운이 흰 이마는 분홍빛으로 수줍고 흰 밍크 목도리처럼 희고 폭신한 구름띠를 두른 앞산은 초록빛이다. 초록의 향연. 세상 모든 초록이 한 산에 모여 날마다 다채롭게 변화하고 있다. 새 아침은 마치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흰 눈 쌓인 벌판처럼 혹은 흰 백사장처럼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내게 다시 주어진다. 나는 그것이 내게 주어지기 위해 아무것도 애쓴 것이 없으니 이것은